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스키장에서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나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상해 피해를 입었을 때 과연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보상을 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이라고 주장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해자 측에 보험사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논리 구성을 해서 청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스키장과 관련된 사고를 당하신 분들,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원고가 먼저 피고에 대해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요. 그 소송 중간에 피고가 반소장을 접수해 가지고 내 손해를 배상해 달라라고 청구를 한 사건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으로 1억 3,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어떤 논거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를 보면요, 원고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가던 중에 중심을 잃고 감속하기 위해서 방향을 급격히 틀어서 진행하다가 슬로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키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고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피고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원고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이죠. 보통은 이런 경우에 원고가 자신의 의사로 진행하기보다는요, 관련된 보험사가 껴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그 원고에게 찾아가서 보험사에게 소송을 이름해주면 자신들이 책임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험사가 원고의 위임을 받은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에서는요,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원고는 슬로프에서 활강할 때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적절한 방향 전환 및 제동을 하여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사실관계가 정리되었지만 원고의 주장은 애당초 달랐습니다. 원고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피고가 자신의 스키 실력과 맞지 않는 코스를 선택해서 슬로프를 내려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에는 피고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원고인 나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십시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급격한 방향 전환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전부에 대해서 가해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 금액이 1억 3,900으로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손해배상 청구를 원고가 적극적으로 한 경우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9,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이 내려진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보험사였는데요. 가해자의 책임 위험을 인수한 보험사를 상대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이런 전략을 쓸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때문에 보험사를 상대로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책임지기로 하는 것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인데요. 그 한도는 보통 1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피해자의 피해가 1억 원을 초과할 게 명백하다라고 보인다면요, 이때는 피고로 보험사만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직접적인 가해자도 피고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행히도 손해배상금으로 9,8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라고 판단이 내려졌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가해자도 피고로 잡았어야 되는데 일종의 실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논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가해자입니다. 피보험자는 강원 평창군에 있는 스키장의 중급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S자로 활강하던 중 같은 슬로프에서 플레이트를 A 형태로 하여 활강하던 원고를 피하지 못하고 오른쪽에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오른쪽 무릎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책임의 근거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다중이 이용하는 스키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는 경우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했기 때문에 결국 가해자는 원고에게 상해를 입히는 불법 행위를 한 것이고, 그 책임 위험을 인수한 보험사가 상법 제724조에 따라서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보험사가 손해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논리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 피해자인 원고에게도요, 사고의 위험이 있는 이런 운동을 하면서 주의를 잘 살피는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피고에게 100%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피고의 책임을 손해의 70%로 제한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사건인데요.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정사실로 원고는 양산시 소재의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S턴을 그리면서 아래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보다 뒤에서 내려오던 피고가 원고의 진행 방향과 교차해서 원고를 바로 앞에서 추월하면서 원고의 스키 날을 밟았고, 그로 인해서 원고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원고가 우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논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바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스키장에서는요, 뒤쪽에 있는 사람이 앞쪽에 있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의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스키를 타는 사람은 다른 이용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진로를 선택하고 진행 시 적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전방 상황을 잘 살피며 스키를 타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방을 잘 살펴야 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논리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금액이 크게 차이 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1억 3,900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9,800이고, 그런데 마지막은 현저하게 적은 1,300이란 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대부분은 일실수익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일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인 일실수익 혹은 일실수입은 어떤 것과 가장 크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요, 나의 소득입니다. 소득이 큰 사람이 다치면 돈을 못 버는 것도 당연히 그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일실수익이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나 큰 노동능력 상실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노동능력 상실이 영구적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이나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이 책정되는 사건들은 그 피해자의 수입이 크고 그리고 영구적인 장애로 인정되었을 경우에 그런 결과가 가능한 것이고요. 반대로 수입이 적었던 사람들은 도시일용 노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법원을 통한 신체감정 결과 한시장애로 인정받았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한시장애인지 아니면 영구장애인지 따라서 일시수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제대로 보상을 받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의를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스키장에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 혹은 운동 경기 중에 사고를 당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소송을 위한 상담은 언제나 환영하니까요, 제 사무실로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